안녕하세요. 어쩌다 아동부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한번 잠깐 나왔습니다. 비가 계속 와가지고 지금 물기가 엄청 많아요. 자, 보시면 지금 나주 금천 오늘 나주 금천 어제하고 오늘이겠죠. 나주 금천 지금 강수량이 한 22mm 정도 온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제 농업날씨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주로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과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초생 재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한 22mm 이 정도 왔는데도 풀이 이렇게 풀이 쫙 이제 깔려 있으니까 땅이 전혀 질거나 하지 않아요. 지금 뭐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드리면 여기는 지금 저희 그 기계가 주로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보면 땅이 길어요. 이렇게 자국이 남죠. 예, 이렇게 풀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금 많이 유실됐습니다. 토양이 지금 계속 유실되고 있어요. 여기는 이쪽은. 근데 여기 풀을 키우고 있는 요 자리는 유실되지 않아요. 비가 많이 와도. 그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오른쪽은 이제 아마 내일 오전까지 비가 지금 예보가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올지 아니면은 오늘 끝나고 이제 내일 안 올지. 여기는 이제 봉지를 씌워야 되는 곳입니다. 이쪽은. 그리고 여기는 I열. 어제까지 해가지고, 봉지를 다 씌웠습니다. I열까지는. 이제 2줄 남았는데, 이제 짧은 거 2줄이라, 하나는 뭐 그렇게 짧진 않은데, 그래도 보통 거보다는 좀 짧아서, 이제 2개 합치면은 1개하고 한 반까지는 아니고, 1개하고 조금 더 되는, 양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보통 이제, 오늘은 이제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초생 재배를 하면서, 이게 굉장한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아마 풀과의 전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풀과의 전쟁. 근데 풀과의 전쟁을 해서는 솔직히 이길 수 없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보면 뭐냐면, 풀을 다스려야 내 농사가 쉬워진다, 편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을 다스려야. 그러니까 풀과 싸우면 안 돼요. 풀을 다스려야지. 풀과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을 다스린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풀이 유지가 되지만, 풀은 있지만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이제 제가 이제 관리하는, 그게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뭐 100% 제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지는 못해요. 아직까지는 풀에 쫓겨다니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도 많이 전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풀을 이제 예초한 지가 한 2주가 좀 넘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올려놓은 지가 좀 돼가지고 계속 편집하고 올리고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한 2주는 아마 넘었을 건데, 2주가 넘었는데 지금 비가 한 2번 왔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낮은 풀로 그렇게 작업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작업하는데 풀을 관리하고 있다면 저는 괜찮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비가 오면은 풀이 엄청 많이 자라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있죠. 대부분의 농가는 이제 보통 이제 물을 아마 주기적으로 관수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매일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7톤 정도 양수기로 이제 그 지하에 있는 그 이제 지하 간정에서 직접 뽑아가지고 물을 매일 오전에 1시간씩 물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분이 이동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근데 대부분의 농가는 물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보면 뭐가 부족하다. 뭐 칼슘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칼슘은 잘 이동을 못한다. 그 뭐 맞는 말일 거예요. 아마 그 칼슘이 이동을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잘 이동을 못한다. 그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칼슘조차도 이동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겠죠. 예. 근데 물을 안 주니까 당연히 이동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다른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면 시비도 하시고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뭔가를 영양제도 좀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뭐 특별하게 저희는 뭐 영양제 같은 거 주지 않는데 그냥 물만 매일 준다. 그냥 물만 아주 물은 그냥 끊이지 않게 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크게 이렇게 뭐 칼슘 부족 증상이나 이런 거를 뭐 특별하게 느껴본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을 또 줄 수 있는 이유가 이 풀이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마음껏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물을 마음껏 주기 위해서 일단은 그 과수원이 이렇게 약간 경사 이쪽으로 지금 저쪽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올라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과수원이 나무가 요렇게 좀 아래쪽으로, 저쪽에서도 요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쪽으로 물이 모이게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주면 물이 결국 흘러서 이렇게 땅속이든 이제 저희는 이제 점적으로 옥탑 8로 하니까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흘러서 만약에 넘치게 된다면, 많아지게 된다면 가운데로 몰려서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내려가게 그렇게 이제 가수원이 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호미를 이제 올해까지 이제 2년째 제가 호미를 심어서 이제 땅속에 있는 경관층을 좀 파괴를 하는 역할을 조금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땅속 경관층이 있다라는 건 일단 뿌리가 땅속 깊게 내려가지 못하는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땅속에 있는 수분을 자체를 이용을 못 하겠죠. 그리고 비가 오거나 뭐 했을 때, 물을 주거나 비가 오거나 했을 때 경관층에서 막혔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물이 못 들어가고 그냥 거기에 고여 있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경사가 졌기 때문에 어쨌든 물은 높은 데서 나름대로 흐르게 돼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다 흘러 내려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근데 경관층을 만약에 내가 파괴를 해서 땅속으로 물을 조금이라도 더 스며들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물이 오랫동안 땅속에 있겠죠. 물론 물 자체는 흘러내리겠고 토양 자체는 젖어 있는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될 거고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저희 지금 낮은 풀로 다 이렇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이렇게 지금 풀들이 자라고 있어요. 자리를 잡고. 작년까지만 해도 좀 높은 풀들도 많이 있고 했는데 확실하게 올해는 풀이 좀 많이 잡힌 부분이 조금 보이네요. 보시면 그래서 물을 매일 주더라도 뭐 나무가 썩거나 뿌리가 썩거나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물은 매일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가 언제든지 원할 때 그 물통에서 양분 흡수를 할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면 아무래도 칼슘도 더 다른 밥보다도 조금 더 많이 잘 먹을 수가 있겠죠. 별도로 연면 시비를 하지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냥 안 해도 될 거는 하지 말자 주의예요. 사실은 지금 풀도 요 정도 지금 자라 있잖아요. 요 정도 자라 있어요. 지금 요 정도 그냥 유지되고 낮은 풀들로 그냥 유지가 된다면 굳이 저는 예초 작업을 자주 할 생각이 없어요. 자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비가 오면은 풀이 양수기 역할을 해주거든요.
물을 쭉쭉 빨아들여요, 풀이. 그래서 이런 잡초들이 많이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금방금방 자라죠. 그 얘기는 땅속에 물을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조절을 해준다는 거죠. 물량을. 그래서 비가 왔을 때는 저희는 물을 주지는 않아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 오늘 비가 어제 밤부터 계속 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물을 안 줬습니다. 물을 굳이 줄 이유가 없죠. 물이 많은데. 물이 넘치잖아요, 지금. 그래서 풀을 막 빨아들이고, 남는 거는 막 다 흘러내리고 할 텐데, 제가 거기다 대고 물을 또 줄 이유는 없죠. 물이 부족할까봐 물을 주는 건데, 물이 남아도는데 물을 굳이 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일은, 이제 만약에 비가 안 온다. 근데 아침부터 또 물을 줘야죠. 네, 아침부터는 물이 또 들어갑니다.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22mm나 왔는데 왜 물을 주나요? 물 줘야죠. 22mm 온 거는 어제고, 오늘은 또, 오늘 물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물이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증발하고, 흘러 내려갈 건 내려가고, 빠질 건 빠지고, 그러면은 또 뿌리에서는 물이 필요로 한데, 부족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양분을 먹고 싶은데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배가 자라고, 광합성을 하고 하는데, 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만큼 더 늦어지겠죠. 크는 것도 성장도 늦어지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물을 주고, 물을 이용할 수 있으면 물을 이용하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본인이 물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물을 이용 안 하겠죠. 그 대신 물이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썩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물이 갇혀있다면, 그러니까 뿌리가 수장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토양 자체가 예를 들면 논에다가 과수원을 구성했다. 그러면 논 밑에는 그 물 자체가 아예 안 빠지잖아요. 논은. 그죠? 논은 그래서 물을 가다 놓잖아요. 이렇게. 물을 가다 놓고 물이 안 빠지게. 물 된다고 하더라고요. 논은? 예. 그래서 그런 데다가 만약에 과수원을 내가 만들었는데 물을 맨날 준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거기는 과수를 하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니면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재배법을 생각을 해내야겠죠. 물을 예를 들면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준다거나 이런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가면서 재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데는 그거는 이제 다른 부분이고 다른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토양이 물 빠짐을 좋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물 빠짐을 좋게 해야 내가 원할 때 물을 마음껏 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원할 때 물을 마음껏 줄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 나무도 그만큼 원하는 만큼 물을 이용해서 양분을 공급해가지고 배를 키워주겠죠. 도장지가 비만 오면은 엄청납니다. 보십시오. 도장지입니다. 다 도장지예요, 이거. 다 도장지. 뗐는데 다 도장지가 이렇게 또 이만큼 또 자라 올라온 거예요. 네. 엄청나요. 도장지. 여기 이제 봉지 씌우고 좀 됐더니 또 이렇게 도장지가, 올해 유독 도장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 빗물 막 떨어지고 난리네요. 손이 닿으면은 닿는 데까지는 이렇게 뽑아주고, 안 닿는 데는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지는 보이는 족족이 다 따내야 됩니다. 사다리가 있다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면 다 따줘야 돼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옷 다 젖겠다. 어이구. 그냥 잠깐 촬영을 하려고 나왔는데 나오면은 일이 많아요. 보이는 게 다 일이라 오늘 잎사귀 남겨놓고 잘 뜯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갖고 이만큼만 이렇게 해서 잎사귀 남겨놓고,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은 저기는 이제 꽃눈이 없어져요. 잎사귀가 있어야 저기서 꽃눈이 발생이 되거든요. 발생이 될 확률이 높아요. 꽃눈이 없는 곳은 그렇게 꽃눈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뭐 영상에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도장지로 꽃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꽃눈 발생 효과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설해도 꽃눈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촬영하겠습니다. 도장지도 계속 따야 되고 유인도 해야 돼. 유인은 그래도 제가 조금 봐놔서 조금 덜 하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 봉지 씌우는 거 끝나면 한번 싹 돌면서 유인하고 도장지 싹 제거해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 배가 계속해서 잘 클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다 풀이 이제 다 안착이 됐습니다. 낮은 풀들로 다 안착이 됐고, 그래서 너무 솔직히 기분은 너무 좋아요. 이게 풀이 관리가 되다 보니까 뭐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수묵해졌다. 그러면 한번 살짝만 한번 쳐주면 됩니다. 살짝만 한번 쳐주면 이제 그게 다 또 이제 여기 풀이 또 깔리겠죠. 그럼 이제 멀칭, 유기물 멀칭이죠. 그게 유기물 멀칭 해주고 또 다시 그 풀들이 또 자라 올라오고, 이거 계속 리사이클링을 해줌으로 인해서 별도의 비료나 퇴비 이런 거 주지 않고도 지금 계속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에도 이제 곧 올라갈 영상에도 그 내용이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여기 저기 추비 개념으로 2회에 걸쳐서 2번만 줍니다. 요소하고 염화칼리. 요소 염화칼리 얼마 전에 한번 줬고요. 한번 줬고, 그리고 또 이제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그때 감사비료 이제 배수확하고 이제 잎사귀 광합성 해가지고 이제 그 열매가 저희는 그때 없으니까 이제 광합성하게 전부 다 저장 양분으로 다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꽃눈도 충실해지고, 이제 꽃눈부터 해가지고 결과지 이런 주지 이런 데 다 양분을 모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꽃눈 분화할 때부터 그 양분을 사용을 해서 잎사귀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제 잎사귀 만드는 거, 도장지 만들고 결과지 이런 것들 열매 키우고 하는데 양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제 저장 양분을 모으는데, 이제 열매를 저희가 따냈으니 거기에 대해 맞게 어느 정도 일정량 요소하고 이제 염화칼리를 이제 또 저희 시비를 해주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한 번 더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추비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주는 거 없어요. 영양제 일절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퇴비, 뭐 가축분, 뭐 이런 거, 소, 똥, 뭐 돼지, 뭐 개분 전혀 없어요. 전혀 안 줘요. 전혀. 그냥 풀 키워갖고 풀만 잘라서 계속 리사이클링.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요 아래쪽에는 볏짚을 한 2년에 걸쳐서 깔아줬는데, 여기 밑에 이제 지금 제초 매트가 깔려있거든요. 밑에 풀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려고 좀 깔았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오판했습니다. 오판. 잘못했어요. 지금 여기는 낮은 풀들만 있는데, 여기는 저기 이쪽에 나무 밑에가 높은 풀이 더 많아요. 그쵸? 제초 매트 깔아놔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 제초 매트는 싹 걷어낼 예정입니다. 가수원에 있는 제초 매트 싹 걷어내고, 이제 여기 풀 다시 이제 호밀 또 올해 또 파종하고, 그래서 풀 관리 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도 이렇게 낮은 풀로 쫙 깔아놓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무 밑에는 거의 풀 예초할 일이 없고, 그냥 거기 그대로 놔두고, 여기 가운데만, 이 나무하고 나무 사이만 예초해서, 예초 위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예초하면 끝날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또 이제 일하고 또 계속해서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을 달려갑니다. 봉지 씌우는 것까지만 하면 일단은 일단락 한숨은 좀 쉴 수 있습니다. 한숨 쉴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도장지 제거, 유인, 그 다음에 또 이제 급한 게 고접, 깎이죠. 추앙 또 깎이접 해야 되고, 비용구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고에다가는 빈 곳에 있는 곳 고접, 지금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또 이제 죽은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다 찾아가지고 또 그 위치 근처에다가 다시 고접해서 올해 못 써먹더라도 내년에라도 써먹을 수 있게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 두려고 합니다. 아직도 뭐 갈 길은 멀지만 일단은 그래도 올해 수확할 수 있는 정도 부분은 일단 준비가 되는 거라 봉지만 씌우면 일단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아중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중고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그 나주배 가족농장의 배를 이용해 주신 그 고객님들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배를 이제 생산함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조금 더 맛있고 크고 좋은 배를 주문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택배 거래해 주시는 분들께 이제 조금 보내드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뭐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뒤를 보시면 이제 풀들 자라 있죠. 초생 재배를 기본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물론 무농약 이런 건 아니에요. 친환경 이런 건 아니고 약은 저희가 사용합니다. 농약. 그러니까 요즘에는 농약이라고 안 하고 작물 보호제라고 좀 이렇게 순화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농약은 농약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농약입니다. 그 대신 농약은 최대한 필요한 시기에 적정량만큼만 딱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나름 다른 이렇게 그 약을 처방해 주는 곳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이유는 제가 어떻게 재배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받는 배가 어떤 형태로 재배가 되고 또 그 농사 짓는 그 농부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제가 택배 물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서운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도장지가 있어. 도장지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서운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사실 이제 경매장을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택배를 하는 건 이제 저희가 이제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은 계속 구매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 올해도 구매해 주실 거고 내년에도 구매해 주실 거고 계속 구매해 주실 텐데 제가 이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긴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궁금하다고 해서 모든 농가가 다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꾸준히 구매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 농장도 좀 보여드리고 재배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매일 작업하는 건 계속 이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제가 이제 재배하는 걸 계속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가급적이라면 약을 조금 덜 쓰고 그리고 제초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초생재배, 풀을 키워서 재배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좀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한번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쩌다 아중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